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 둘 있는 워킹맘입니다. 우리 시어머니처럼 심술 맞은 분 계시려나 싶네요. 심지어 남편보다 돈도 더 벌고 결혼할 때 집값의 반절 정도 갖고 와 남편 못지않게 보탰는데도 며느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리 볼 때마다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남편이 때마다 막아주었고 중재했었는데 그래서 더 약이 올라 저에게 그러시나 모르겠습니다. 시댁에 관해서는 참 많은 사건들이 있답니다. 일단 시부모님은 현재 졸혼, 엄밀히 말하면 별거 중이시고 아마 황혼 이혼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은 무뚝뚝하시지만 그만큼 아들 며느리에게 일체 간섭 안 하시고 이따금씩 아는 분에게 받은 값비싼 녹용이나 애플망고 같은 귀한 음식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이들 계좌 앞으로 100만 원씩 턱턱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멀리 아랫지방에 떨어져 살고 계셔서 명절 전후로 한 번씩 뵈러 가요. 전화도 오직 당신 아들과 손주들이랑만 하시기 때문에 며느리랑 트러블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랑은 결혼 초반부터 엄청 삐그덕거렸어요. 일단 예물 예단부터 쉽지가 않았지요. 저희는 신혼집 마련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결혼도 신혼여행도 전부 검소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매매했죠. 이 과정에서 저도 모은 돈 탈탈 털어 남편만큼 가져갔고요. 양가도움 일절 안 받고 저희끼리 결혼하는 대신 예물 예단 같은 허례허식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분명 상견례에서도 양가 어르신들이 그렇게 정하셨고 어머님도 그 자리에서는 애들이 어찌나 기특한 생각을 하는지 내가 눈물이 다 날 지경이네요. 그래, 예물 예단 같은 쓰잘데기 없는 건 애초에 하지 말자. 니들끼리만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하시더니 슬금슬금 어머님 가방 하나는 해와라, 이불 한 채는 해와라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저에게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다.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장가 보내면서 이 정도도 며느리한테 안 받고 결혼시키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어쩌고 저쩌고 써있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답장도 않고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시어머니랑 싸웠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다 쳐냈더니 그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저에게 다이렉트로 전화해선 이 바지 음식을 해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제 친정엄마더러 해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도 귀한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인데 시댁에서 예물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당황하시며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런 식으로 뒤에서 말을 자꾸 바꾸는 황당한 분이셨고 결혼식 한복도 대여로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소장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마음대로 구매를 하셨어요. 당연히 어머님이 직접 돈을 내신 게 아니라 저희 앞으로 금액을 달아 놓으셔서 저희 결혼식 다 끝나고 한복집에 최종 결제하러 갔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님이 170만 원짜리 한복을 구매해 놓으셔서요. 그거 남편 축의금 들어온 것에서 빼서 메꿨습니다. 돈 아끼려고 저희 신혼여행도 가까운 곳으로 300만 원도 안 들여 갔다 왔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 밖에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남편도 어머님한테 학을 뗐고 저 역시 시어머니 자리 잘못 만났다는 불안감에 결혼 초부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안부 전화 안 한다고 눈물바람을 하시질 않나. 저희 둘 다 맞벌이에 너무 바쁜 상황인데 툭하면 저희 신혼집 놀러 온다고 말도 없이 터미널에 도착하셔선 데리러 오라고 하시질 않나. 애 낳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안 했다고
산후조리원에서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혼내셨습니다. 그 일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도 엄청 싸웠어요.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한테 하소연하는 일이 잦았고 남편도 본인 어머니가 너무 선 넘는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언성 높여가며 자제시켰어요. 솔직히 말해 남편 총각 시절에는 어머님이 관심도 별로 안 두고 본인 삶을 즐기기 바쁘셨다는데 결혼시키고 나서 이렇게 내 아들 거리시는 것도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산후조리원 일은 정말 시어머니랑 절연 직전까지 갔었네요. 어머님이 울면서 내가 우리 아들이 낳은 새끼 이름도 못 지어주냐? 그런 시어머니라 제가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시짜 하는 거구나 싶었지만 제 주변을 다 돌아봐도 다들 고부관계가 좋고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데 저만 이런 상황이라 속이 쓰리더군요. 남편도 본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되니 180도 바뀌어 버린 것에 적응하지 못했고 또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늘 제 편이 되어 주어서 큰 부부싸움까지 간 적은 없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저만 보면 그렇게 심술을 부리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댁에 가기도 싫었습니다. 가봤자 어머님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계속 저를 부엌대기로 쓰려고 하시고 제가 남편한테 뭐 하나라도 시키면 그렇게 대놓고 째려보세요. 네가 해도 되는 걸 꼭 그렇게 남편을 시켜야겠냐? 애들 앞에서 가장 체면 좀 살려줘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애들 앞이니까 더 시켜야죠. 엄마 아빠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살림하는 바람직한 모습 보여줘야 우리 애들 잘 자라지 않겠어요?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극 신혼초 때 말고는 늘 제가 단 한마디도 안 지고 받아쳤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머님도 더 악에 받쳐서 우리 아들, 내 아들 거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 남편도 본인 엄마 만나기 싫어했고 딱 어머님 생신이랑 명절에만 뵈러 갔습니다. 그나마도 애들 좀 크기 시작하니 남편이 저는 집에서 쉬라고 하고 애들만 데리고 가서 밥 먹고 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시댁에 안 간 날은 어머님이 꼭 저에게 전화해서 참 팔자 좋다. 남편 잘 만나 시집살이 한 번 안 당하고 호강하며 사는구나. 라며 비아냥거리셨죠. 그러면 저는 어머님, 이게 시집살이 아니고 뭔가요? 진짜 호강하며 살면 이런 전화도 안 받았겠죠.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대번 전화를 팍 끊어버리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과 들이받으며 결혼생활 10년 했습니다. 애 둘 낳고 나서도 회사 안 관두고 버틴 덕분에 회사에서 팀장까지 승진했고 집도 더 좋은 걸로 매매했으며 차도 좋은 걸로 바꿔 타며 살게 됐습니다. 그만큼 저도 남편도 희생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바쁜 만큼 남편도 회사에서 휴가도 많이 냈고 잠 줄여가며 집안일도 많이 했어요. 서로 불만 갖지 않고 배려한 덕분에 그 어느 가정보다 굳건하고 행복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저를 보며 친정 부모님은 딱하다며 안쓰러워하셨고 어머님은 독하다고 표현하셨네요. 그래서 그런지 같이 밥 먹으러 가게 되면 어머님이 그렇게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아까워하셨습니다. 어떤 식당을 가든지 늘 반찬이랑 메인 음식을 티나게 제 남편 앞으로 밀어버리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되돌려 놓아도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꼭 바꿔 놓으시더군요. 보통은 손주들 많이 먹으라고 애들 앞으로 음식을 밀어주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애들 앞에서도 그러세요. 네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아니? 아빠한테 잘해라. 아빠도 수고를 많이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애들한테 더 신경 쓰는 건 엄마랑 비할 때가 못 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애들도 거부감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친할머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편도 어머님 그런 모습 보기가 싫으니 만나서 식사하게 되면 이제 뷔페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각자 덜어먹으니 어머님이 그나마 그런 행동을 덜 하셨습니다. 그치만 제가 접시를 비울 때마다 너는 어찌 그리 잘 먹니? 네 남편보다 더 잘 먹는 것 같다. 집에서도 그러니? 라며 꼭 듣기 싫은 말씀을 하세요. 그걸 남편이 자리 비웠을 때만 교묘히 말씀하시곤 하셨지요. 참 답없는 시어머니예요. 제가 잘 안 만나려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저희 큰아들이 수학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타게 되었고 저희 친정에서 축하금을 싸주셨어요. 아버님도 얘기 듣고는 고생했다며 애들 앞으로 용돈을 보내주셨고요. 어머님께도 우리 큰애가 큰 상 탔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그럼 축하 기념으로 밥을 먹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큰애 바꿔라 하시고는 뭐 먹고 싶냐 물어보시길래 우리 큰아이가 양념갈비라고 했더니 그거 네 아빠가 잘 안 좋아하는 건데 차라리 삼겹살은 어떠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거 듣더니 큰애가 풀이 죽어서 알겠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상탄 사람이 선택한 메뉴로 먹어야죠. 양념갈비집으로 예약할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 급하게 마무리 지어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뭐하러 전화를 했을까. 내 손으로 제 머리에 꿀밤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손자 잘 되는 거 좋아하실 테니 감정을 떠나 행복한 마음 가지시라 연락드렸는데 저희 아이와 저만 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약속 당일 저녁이 되었고 다 같이 어머님 집 근처 양념갈비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양념갈비를 싫어하기는요. 다이어트 때문에 잘 못 먹지 양념갈비 무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신이 나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우리 아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양념갈비인데 라고 저만 들릴 듯 구시렁거리시더군요. 못 들은 척하고 애들이나 챙겼습니다. 남편이 기분 좋게 구웠고 저는 다 구워진 고기를 애들 밥그릇에 보기 좋게 올려주었지요. 그리고 저도 한 점씩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시어머니가 티 안 나게 힐끔힐끔 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언짢아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구우려고 남편에게서 집게를 뺏어두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내가 구울게. 당신은 좀 먹어. 점심도 거의 못 먹었잖아. 라며 저를 챙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뭔가 기분이 나쁘신 듯 갑자기 찬물을 들이키시더군요. 어쨌든 애들도 남편도 저도 오랜만에 양념갈비라 기분 좋게 먹고 있었지요. 그리고 고기를 더 시켰어요. 불판 갈기 전 마지막 고기들을 시어머니 좀 챙겨드리고 저도 한 점 먹으려던 찰나 어머님이 갑자기 제 밥그릇을 뺐더니 그만 좀 먹어라. 네 남편은 안 챙기냐? 어떻게 네 입만 입이냐? 네 남편 고기 굽느라 못 먹을 땐 너도 먹지 말아라. 라며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씩씩거리시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이 더 놀라 왜 그러냐고 언성 높이니 어머님이 억울하다는 듯 아니 넌 힘들게 굽고 있고 얘만 혼자 고기 다 주워 먹고 있잖니. 해도 너무해서 내가 한 소리 한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이 더 화가 난 듯이 아니 와이프보다 내가 더 먹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나 혼자 지금 2인분은 좋게 집어먹고 있구만. 그리고 와이프 오늘 밥솥에 밥이 별로 없어서 우리한테 다 주고 와이프는 카스테라 하나 먹었어요. 라고 대들었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어떻게 손주들 앞에서 지 와이프 편을 들고 지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며 황당하다고 하시더군요. 네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날 우습게 보는 거지. 내가 아까부터 봐왔다. 네 그 잘난 와이프가 고기를 20점은 더 먹더라. 어머님은 제가 고기 먹는 걸 다 세어보고 계셨던 거예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일어나서 애들한테 카드를 쥐어준 뒤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상황 판단이 되었는지 애들은 조용히 카드 들고 식당을 나갔고요. 그것 보고 나서 어머님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맞아요. 저 고기 20점은 좋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친정엄마 같았으면 20점이나 먹은 게 아니라 20점 밖에 안 먹었냐고 하실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군요. 어머님한테 제 남편이 귀한 자식인 것처럼 저 역시 저희 부모님한테 귀한 딸이라고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이 사위 올 때마다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가득 차려내어 주세요. 이 사람 제 친정 오면 살쪄서 간다고 투덜거려요. 그러자 어머님이 입을 삐쭉 내밀며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기냐며 투덜대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처가에 잘하는 사위라서 저희 부모님이 잘해주시는 줄 아세요? 어머님한테는 잘난 아들이겠지만 솔직히 말해 그렇게 잘난 사위도 잘난 남편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상식적으로 대해주시는 것뿐이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며 그럼 내가 상식적이지 않은 노친네라는 말을 하려는 거냐?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요, 전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제가 그런 말 안 해도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알고 계신 거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얼굴이 벌개져서는 와이프한테 미안하니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이제 찾아오지도 않을 거다. 큰 소리 쳤고요. 저는 그럴 때면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그날만큼은 동조했습니다. 맞다고요. 시어머니 만나러 갈 때마다 오늘은 어떤 상처를 입고 돌아오려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다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도 말했죠. 이제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챙겨라. 나는 내 부모님이나 챙길 거다. 라고요. 그리고 빌지들어 어머님 앞에 드리고는 어머님이 먼저 드시자 했으니 어머님이 사세요. 고기 20점 잘 먹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황해 하시더군요. 그동안 저희랑 밥 먹으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님이 계산하신 적 없으세요. 늘 저희가 사드렸죠. 저는 애들이랑 택시 잡아타고 집으로 왔죠.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온 남편이 애들 다 자고 난 이후에 제 손잡고 면목이 없다고 하며 고개 숙이더군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시어머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안 그래도 그럴 거니 당신도 괜히 억울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100% 이해한다며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더군요. 제가 가고 난 이후에 남편이 시어머니랑 식당에서 큰 소리 내며 싸웠다더군요.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남편도 어머님한테 쌓인 것들이 있었겠지요. 결혼 전엔 아들한테 관심도 없더니 결혼하고 나서 괴상한 짓 하시는 게 어이없기도 했겠고요. 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결혼한 아들네 부부한테 집착한 것도 남편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어머님이랑 거리 둘 거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이랑은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 연락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얼굴도 안 봤고요. 그 안에 어머님이 손가락이 골절되셨는데 제가 병원 가보려고 하니 남편이 말리더군요. 이러면 자기가 애쓴 이유가 없다나?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렸더니 어머님이 귀가 팍 죽어서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하시고 조용히 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어머님 보조 간병인 구하고 묵묵히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더군요. 생각해보니 그게 맞다고 하면서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다치시면 사위는 전화 한번 드리는 게 다일 텐데 본인도 알게 모르게 저에게 기댔던 것 같다며 반성하더군요. 반성할 만큼 못한 남편은 아닌데 어머님 때문에 괜히 여럿 마음만 불편해졌네요. 여튼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더 끈끈해졌고 저도 시어머니의 전화와 만남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실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해 하실 날이 온다면 저도 최소한의 도리 정도는 하고 싶네요.